5월 9일날 인도가 화염과 분노의 밤을 했다는 얘기예요. 11개 파키스탄 공군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파키스탄 공군의 20% 능력이 나가웃,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20%지만 양은 핵심을 다 깬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 놀렸죠. 막 인도 라팔 떨어진 거 막 이렇게. 파키스탄 데미지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전쟁은 5월 9일 파키스탄 공습입니다. 일방적으로 파키스탄을 공격했다. 인도의 방사는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죠. 파키스탄과의 이 군사적 긴장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인도의 향후 방산 능력은 그동안의 많은 혼란,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제력을 비교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인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인도가 무지하게 창피당했죠. 맞아요. 프랑스 짜증나고. 그쵸. 진짜 그 좋은 비행기 줬는데 어디 터져? 맞아요. 터져? 앞으로 많이 팔릴 비행기인데 앞으로도 팔려요, 라팔은. 네.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는 쪽에서는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격추당한 비행기. 네. 그럼 지금 인도가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일날 휴전했잖아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휴전. 지금 인도라면 휴전 왜 했겠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전쟁은 자존심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꼬리를 내려요? 왜 했을까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핵전쟁 막았어? 내가 중재했어? 그랬죠? 네. 그건 뻥이 워낙 심하죠. 그쵸. 근데 사실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살다 트럼프 칭찬도 다 안 해요. 자, 5월 10일 날 갑자기 휴전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휴전이에요. 자, 보세요. 네.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트위터 메시지에 X에 파키스탄과 인도는 즉시 배려되는 휴전에 합의했다. 그럼 파키스탄이 지금 이긴 거잖아요. 라팔도 떨어뜨리고. 인도 외무장관은 X에 또 말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늘 발표와 군사행동을 중단 합의했다. 이거 말이 돼요? 인도가 그렇게 어디 터졌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했어요. 진짜요? 예, 우리 언론에. 언제 했어요? 자,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인도판 화염과 분노. 화염과 분노 뭐죠? Fire and Fury.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네. 김정은이 자꾸 막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계속 이러면 듣도 보도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게 겁중객이죠. 화염과 분노거든요. 뭐라고 써있죠? 5월 9일 India's Night of Fire and Fury. 5월 9일 날 인도가 화염과 분노의 밤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유라시아 타임스가 보도한 거거든요. 네. 자, 원문 그대로예요. 인도 공군이 11개 파키스탄, PAF는 파키스탄 공군이거든요. 공군 기지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9개 공군 기지를요. 동시에요? 동시에요. 야, 언제? 9일 밤에. 9일 밤에. 7일날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겁도 없이.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Nearly 20% of Pakistan Air Force knock out. 파키스탄 공군의 20% 능력이 나가웃,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룻밤 공격이 20%면은 피해가 굉장한 거 같아요. 거의 전멸이죠, 사실은. 5분의 1 박살났는데. 맞아요. 인도 좀 국뽕처럼 보이죠, 이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국뽕방송 아닌가, 자존심 세우려고. 이거 보세요.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이 인도의 주장이 맞다고 말했어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도 인도 국뽕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 인도의 주장이 사실이다, 가깝다라고 저기 빨간 글 써있죠. 디테일드 리포트. 아주 세밀하게 파키스탄이 당한 그 사진들을 다 게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 선전이 아니고 진짜로 파키스탄이 깨진 거네요. 여기 나오잖아. 이게 누구냐면 파키스탄의 총리, 이 사람이 파키스탄 총리예요. 샤리프. 네. 샤리프 총리가 파키스탄 공군기지가 공격받았다. 여기 아심 무니르가 육군 참모총장인데 여기 있잖아요. 아미 치프 제너럴 아심 무니르, 이 사람이 실세예요. 파키스탄은 군부가 세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나오면 바로 총리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말했잖아요. 새벽 2시 30분에 언제?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밤이잖아요. 새벽에 지금 전화한 거예요. 지금 참모총장이. 지금 인정했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그 한국말로 좀 번역한 거거든요. 이번 공습은 파키스탄 공군사령부 3곳, 북부, 중앙, 남부 다 깬 거예요, 지금. 핵심을 20%지만 양은 핵심을 다 깬 거예요. 이슬라마바드와 가깝고 수도와 가까운 데예요. VIP 수송 뭐예요? VIP 겁주는 거죠. 전략, 조종사 훈련에 중요한 라왈핀디 공군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군의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중앙공군사령부인 샤르고다 같은 공군들이 많아요. 이게 중요해요.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거 알려진 키리나 언덕에서 위험할 정도로 20km, 이거 뭐예요? 핵도 때리겠다는 지금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핵시설을. 이게 비포 깔끔하죠? 애프터예요. 지금 박살났잖아요, 지금. 이게 파키스탄 비행장이 지금 이 누르칸 비행장 전후 이미지예요, 지금. 비행장 부대 시설이에요, 지금.
이게 박사님 아까 잠깐 얘기할 때만 해도 파키스탄이 준비를 잘해서 라팔도 떨어뜨리고 했는데. 왜냐? 인도의 합참의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전술적 실수가 있었다. 이번에 그 오류를 수정했다. 파키스탄은 아무런 대응도 못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학살당했어요. 더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키스탄 전 총리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스퀘드론 리더, 이제 비행 대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러죠. 오스만 유샤프 has embraced 죽었다는 얘기예요. 파키스탄의 비행 대대장, 중대장이 이 폭격으로 죽었어요. 이 외에 4명의 공군 그 엘리트 조종사가 같이 죽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파키스탄의 대대장, 중대장 우스만 우샤프가 인디아 미사일 공격으로 죽었다. 이거 파키스탄 전 총리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소령이거든요. 소령이면 중요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소령 이름까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 에이스였거든요. 최고 조종사였구나. 최고 조종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거구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파키스탄 경납고거든요. 굉장히 크죠, 언뜻 봐도. 이게 비행장 활주로거든요. 활주로 폭과 이 건물을 한번, 인천공항 활주로 폭과 이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일반 전투기가 아니라 라팔 떨어뜨리는데 주역으로 작동했던 파키스탄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죠? 얘가 이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폭격 맞아서 뭐 연기나고. 얘가 박살났어요.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벙커버스터처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네. 터뜨렸고. 저 벙커버스터 필요 없어요. 저건 벙커버스터 아니어도 그냥 일반. 저건 브라모스. 인도가 러시아와 함께 개발한 브라모스라는 초음속 마 3.0 사거리 최대 500이 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당한 거예요. 파키스탄은 잡지도 못했어요. 여기 써 있죠. 볼라리 비행장이거든요. 볼라리 비행장이 원래 LEI 요 조기경보 통제기를 정비하고 조준시키는데 그 경납고예요 이게. 볼라리 카타스트로프 뭐예요? 볼라리 비행장의 비극 뭐라고 써 있어요? IFA 인도 공군이 정확하게 파키스탄의 사브 2000 ADI를 타격했다. 나오잖아요 지금 보도가. 물론 이제 인디안 디펜스 얘기입니다만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안에 들어있던 이 ADI는 박살난 거죠. 조기경보 통제기가 전투기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랍에미리트가 2015년인가 ADI 2대를 12억 달러에 그게 비싸요. 어마어마 비싸죠. 12배가. 우리도 PSI 살 때 4,500억 원이었어요. 달러가 지금 아닐 때. 오래됐잖아요. 조기경보 통제기는 전투기 값의 2배에서 3배예요. 이게 박살난 거예요. 대단한 성과네요.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의 최고 에이스도 죽고 공군 조종사 4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고. 자, 그러면 미국이 휴전을 왜 서둘렀겠어요? 지금 파키스탄의 5분의 1이 5월 9일 날 밤에 박살났잖아요. 그럼 파키스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대응 수단이 없는데. 핵을 지금 손에 쥐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재래식 전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5월 9일 밤은, 5월 7일 밤은 라팔도 떨어졌지만, 파키스탄에 여러 기지가 당했어요. 근데 5월 9일 밤은 파키스탄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했고 제대로 요격도 못했어요. 대응 전투기 출격 여부도 불투명하고 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했어요. 인도군 합참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5월 9일 날 우리는 정확하게 공격을 했고 중국제 무기들은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핵무기 20km 떨어진데도 타격을 가하니까 파키스탄은 지금 공포에 떨었잖아요. 지금. 공군력의 5분의 1 타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지상에 자꾸 이제 인도가 전투기 격추했다 그러는데 뭐냐 하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격추한 게 아니에요. 땅에서 다 박살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경납고에서 부서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미국이 휴전을 왜 서둘렀겠어요? 얘들 봐라. 안 되겠네. 파키스탄하고 라인이 있거든요. 옛날에 테라와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인도하고는 또 쿼드 인도하고 개입을 한 거예요. 야, 핵전쟁 막아야지. 그럼 파키스탄을 왜 받아들였겠어요? 처음에는 신났지만 이러다 괴멸당하는데 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며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인도는요.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 인도는 사실 뭐 초반에 자존심 상해 지금 남는 장사 한 거잖아요. 그럼요. 파키스탄은 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더 있으면 또 때릴 텐데. 또 못 막을 테니까. 또 못 막잖아요 지금. 인도 국뽕 그래서 인도도 뭐 중국 취급받아요. 뭐 무기 하나 개발하면 무조건 30년이에요. 아준전차 뭐 그다음에 뭐 비행기, 잠수함. 근데 인도가 상당 부분 자국산 무기들을 체계에 통합하는데 인도가 자국산 조기경보기도 있거든요. 러시아 기술 지원받아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든 역할을 다 했어요. 라팔도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 이게 스톰 섀도우예요. 우크라이나에 준 거. 사거리 500 최대 250. 브라모스, 인도가 자체 생산한 초음속. 이거는 러시아 기술을 지원을 받았지만 거의 인도가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모든 총합된 체계를 이제 정신 차리고 5월 7일 날은 초등학생이 페라리를 모른 건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운전기사가 페라리를 모르니까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 페라리 남쪽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지금 국내는 거의 보도 안 됐죠. 맞아요. 국내에서는 뭐 인도가 깨졌다. 중국이 뭐 잘 나간다. 다 그런 얘기. 인도가 국뽕이 그렇게 심한 나라인데 지금 뭐 그 중국에서 막 제이텐의 신화라는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놀렸죠. 막 네. 라팔 떨어진 거 막 이렇게. 근데도 그냥 휴전했겠어요? 파키스탄 데미지가 훨씬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도는 지금 인도 군과 또 라팔이 지금 명예회복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라팔도 5월 9일 날 밤에는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뼈를 제대로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했으니까. 당연히 격추는 없었고요. 인도 파라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라는 방산 업체가 있거든요. 5월 중 49% 상승했어요. 아니, 한 달 동안 49%가? 여기도 용달도 저런 거 해야 돼. 아니, 저거를, 박사님, 저 아니. 주식을 사라고 미리 말씀. 아니 저거 말고도 예. 인도 방산주가 많이 올랐어요. 아. 처음에 라팔 떨어졌을 때는 뭐 청도 예. 저기 데이텐시 예, 중국 회사. 많이 오르고 그랬죠. 왜 인도 파라스 그 의도 터진 인도 파라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5월 중 40% 상승했겠어요. 아. 저거 말고 다 올랐어요. 인도가 자신감을 가졌어요. 아, 모디가 메이드 인 인디아 이걸 자국 국방 방위 산업을 계속 장려했는데 예. 이번에 그 성과가 난 거예요. 아, 그럼 오히려 지금 인도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라팔이 그냥 어이없이 떨어지니까 예. 그 훌륭한 비행기가 라팔 충격이래, 라팔 샥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니다. 인도군의 전술적 실패였다. 그걸 반영을 해서 5월 9일 날은 제대로 했고 아무런 인도는 피해가 없었어요. 아. 반면에 이게 이제 노린코 같은 경우 대표적인 중국 방산업체들이거든요. 이게 하락했어요. 이게 모르죠 우리들은 잘. 맞아요. 옳은 것만 들으니까. 5월 7일만 기억하지 사람도 5월 9일은 얘기 안 하거든요. 아. 언론들이 선정적이니까 라팔 떨어진 것만 보도하는데 지금 인도가 폭격한 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디 뭐가 들어있고 뭐가 떨어지고.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파키스탄에 코피 터진 거예요. 인도와 파키스탄에 코피 터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인도 라팔을 떨어뜨린 PL-15 장거리 공대공 PL-15E 수출형 한 150km, 45km, 원형은 300km. 이게 뭔지 몰라요. 수출형인지 원형인지. 근데 이게 왜 미사일은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대로 있죠 지금? 아, 불발탄인 거예요? 불발탄이에요. 저게 불발탄이 되면 안 돼요. 일정 시간 지나면 공중에서 자폭해야 돼요. 아. 근데 저게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뭔가 좀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야, 품질에. 일단 최소 2기 이상의 그 불발탄이 인도 땅에 떨어졌고 네. 2기는 확보가 됐어요. 이건 100% 원형에 가까워요. 아, 그럼 이거 인도가 역으로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저게 중국군의 J-20 스텔스기부터 시작해서 J-10C부터 모든 중국군의 향후 개발될 최고 전투기에 장착될 주력 미사일이거든요.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이 로켓 모터가 최첨단이거든요. 네. 중말이라면 모든 중국의 첨단 기술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걸 뜯으면 그 기술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치우중 먹기예요. 아. 그러니까 인도는 횡재한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막 최신의 미사일 그냥 기술을 그냥 공짜로 준 거네요. 그럼요. 중국이. 그러니까 J-10C 갖고 뭐 이렇게 만들었죠. 뭐 네. 영상 만들었죠. 중국이 코피 터지는 거예요. 파키스탄은요. 근데 저거 제대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쏘면 저 방어하는 기술도 인도. 그다음에 인도하고 미국이 쿼드 그렇게 친한데 미국 나도 좀 볼게 안 그럴 거예요? 아, 그럼 중국 저 미사일이 미국으로도 가는구나. 인도가 무슨 뜻이에요? 인도한다잖아요. 넘겨준다. 저걸 뜯어볼 때 미국이랑 같이 뜯어볼 가능성이 있죠. 인도 기술력이 많이 앞선다 하더라도 미국만큼 해석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인파전쟁의 진면목이에요. 왜 갑자기 코피 터진 인도가 10일 날 휴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핵전쟁 막았다고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5월 9일 날 밤 사건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파키스탄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어요. 최고의 에이스, 고가의 ARI, 그 다음에 PL-15까지 넘겨주는 사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신만 초반에 좀 내고 인도하고 결국 인도 뒤에 있는 미국 이 서방권에 결국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박사님? 우연이었죠. 인도가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안 됐죠. 근데 인도도 꼭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거니까. 아. 그걸 축적해서 5월 9일 날 밤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학살했잖아요. 아, 그쵸. 파키스탄 대응을 못 했잖아요. 아. 그렇게 보면 인도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 이번에. 그러면은 박사님 저 PL-15 미사일 요 기술 어떻게 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좀 이렇게 KF-21 공대공 미사일 만들 때 어떻게 안 될까요? 같은 서방권으로. 우리도 공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요. 네. 지금 KF-21에 지금 미티어, 네. 지금 라팔이 쓰는 거예요. 메테오, 미티어 그러는데 그걸 장착을 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2035년에 개발을 할 거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훨씬 빠를 거예요. 그건 이제 목표치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우리 기술력이면은 기술을 집중하면 공대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공대공만 만들면 이제 공대지도 어렵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KF-21 또 이제 날개를 달겠죠. 뭐 JTNC가 뭐 KF-21에 뭐 대항마로 떠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언컨대 라팔은 JTNC보다 월등한 비행기고 이번 교훈을 통해서 라팔도 배운 게 많죠. 스펙트라 자체 ECM 전자 방어 체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프랑스도 창피한 건 아니다. 라팔은 계속 팔릴 거다. 오히려 보완해가지고, 라팔만 있으니까 좀 위험해지는구나. 뭐, 전자전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같이 가서 뭐 보완을 하겠지. 네, 어쨌든, 라팔과 JTNC의 1대1 공중전이 아니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라팔 격추는 프랑스가 아프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팔의 신뢰도에 큰 영향은 안 줄 거다. 물론 이제 자존심은 상하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국방비를 8배나 더 쓰는데요. GDP는 인도가 10배인데요. 그 국력 차이를 본다 그러면 인도가 이번에 초기에 좀 삽질을 했지만 인도도 값진 교훈을 얻었을 거다. 그게 5월 9일의 교전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도군 합참의장이 5월 9일 날은 제대로 했다.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박사님. 그럼요. 주가가 저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사회주의보다. 자, 그래서 인파전쟁의 뒷면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갑자기 휴전했고, 네. 왜 갑자기 핵전쟁 얘기가 나왔는지 좀 끔찍했죠. 5월 9일 날 밤은. 새벽 2시 30분에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일이라는 최고 실사가.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원스 어폰 타임인 파키스탄.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인도가 깨지고서 그냥 창피를 당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인도가 얻은 게 많구나. 예. 그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인도 대륙 쪽에서 사실 중국까지 얽혀서 엄청난 또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파워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거기 지금 머리 아픕니다.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참 역사적으로 따지면 좀 머리 아프지만 지금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방글라데시가 있죠. 요 위에 이제 네팔, 부탄이 있고 중국이 있죠. 이어져 있죠.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이쪽. 그러니까 인도는 크게 보면 주요한 지역이 북쪽에 이쪽 벵골만 있는 방글라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잡 쪽, 이쪽 이제 인더스강 유역, 이 두 개로 나뉘어요. 이 두 개를 크게. 그럼 이제 이쪽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이 5개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일단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을 했잖아요. 휴전을 했지만 지금 불안한 게 아직 뭐 여러 언급이 될 텐데 인더스 협약이라고 이제 강이 겐지스 강 있죠. 인도의 뭐 그 성지 겐지스 강은 동쪽이에요. 이 방글라데시 쪽. 그 다음에 이 서쪽은 이제 인더스 강이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인더스에서 문명이 발병했죠. 그 인더스 문명의 대부분의 이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이런 게 다 파키스탄에 있어요. 왜냐하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카슈미르를 지나서 이게 파키스탄으로 지나서 인더스강이 본류를 해서 아라비아만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인더스강의 주 강은 파키스탄을 흐르지만 상류는 인도령 카슈미르를 지나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막아버리면 밑에 물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상류는 인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개의 지류가 있는데 상류에. 그러니까 1960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인도 파키스탄이 왼수잖아요. 그 세계은행 중재로 세계의 지류는 인도가 마음대로 쓴다. 그러나 세계는 파키스탄의 권리다. 내려가게 내버려둔다. 이게 인더스 협약이거든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4번 전쟁하거든요. 47년 파키스탄 독립할 때, 인도 독립할 때 전쟁. 65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왜냐? 62년에 인도와 중국이 전쟁하거든요. 인도가 코피 터지거든요. 그거 보고 파키스탄이 겁이 덤벼요. 이게 65년이에요. 그 다음에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왜냐? 방글라데시도 원래 독립할 때는 47년에는 똑같이 파키스탄이었어요. 땅은 거의 1000마일, 1600km 떨어져 있는데 똑같이 파키스탄이었어요. 이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어디로부터? 파키스탄으로부터. 그 다음에 99년 카길 전쟁. 4번 전쟁을 했고 분쟁은 이번에 2025년 4월 파할감 사태.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유사한 2번 분쟁이 있었어요. 이 모든 분쟁에서도 인더스 협약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았어요, 인도가. 그건 안 막기로 했잖아요. 강제 의무가 없거든요. 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은행. 그냥 신사 협약 같은 거죠. 그렇죠. 이 인더스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키스탄 농사의 한 80% 농업 용수에.
그다음에 수력 발전에 한 3분의 1. 그러니까 그냥 80%라고 보면 돼요. 파키스탄 농업이 조업이니까. 그걸 지금 막은 거예요. 그럼 뭐 파키스탄은 굶어 죽는 소리 아니야? 근데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아. 왜냐? 6월부터 몬순, 장마철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럼 인도는 임시로 막았지만 여기 벌써 홍수로 인도에서 막 사람 죽었다는 얘기 뉴스 나오거든요. 아. 이 문을 가둬도 한 번에 터뜨리면 인도도 피해를 보거든요. 열긴 열어야 될 거예요. 네. 무한정 못 막죠. 근데 인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앞으로 여기다 댐을 세울 거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계속 막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럼 안정적으로 막고 이제 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파키스탄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인도도 군사적 외의 옵션이 지금 또 하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럼 인도는 편하느냐? 아니에요. 인도도. 인도가 의리에 또 동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겐지스 강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 이제 브라마푸트라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쪽으로. 그 상류는 얄룽창포 강이라고 그랬어요. 티베트거든요. 아, 티베터. 브라마푸트라 강은 인도로 나오는데 상류는 중국에 있어요. 또 티베트. 아, 너 중국에 있어요, 거기는? 어. 여기에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산샤댐보다 더 큰 댐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거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인도 동쪽. 인도 말라 죽는 거죠, 지금.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중국은 결정했는데 거기가 지진 때예요. 근데 지진한데 댐 만들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중국은 뭐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인도가 의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종교로 가볼게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힌두교하고 이슬람이잖아요. 그쵸. 인도가 힌두교, 파키스탄이 이슬람교. 네. 그러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거든요. 네. 원래 파키스탄이었으니까. 네. 인도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오, 왜 그러죠? 왜냐,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원래 둘 다 파키스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나가면서 그때 이제 영국에 직할했던 데는 이슬람이 많은 데는 이슬람 국가를 떼주고 그러니까 양쪽이 떼진 거예요. 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파키스탄 본토는 이쪽에 있고 방글라데시 지금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이제 벵골 쪽이고 네. 이쪽은 펀잡 이쪽이죠.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죠.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였어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1000마일, 1600km 떨어졌는데 서로 문화가 동질적이겠어요? 심지어 피부 색깔도 조금 달라요. 이쪽 방글라데시가 좀 짙어요. 방글라데시가 독립할 땐 인구가 더 많았는데 모든 주요 자원과 지배 세력들은 파키스탄에 있었어요. 그 차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표만 이기면 이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쪽이 이제 의석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비극이에요.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지도부가 서치라이트 작전이라는 비극, 이쪽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와서 서쪽 파키스탄에 저항하는 정치인들이나 세력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끔찍했어요. 아유, 정말 인류가 이렇게 잔혹한지 모든 전장에서.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들 봐라 하고 이제 붙는 거죠. 그럼 자국민을 학살한 거예요? 그렇죠. 내전인 거죠, 내전. 자국민으로 생각 안 했던 거죠. 거의 식민지급으로. 예, 그렇게 거의 뭐 그 정도였어요. 아휴.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주력이니까 저쪽 자국 네. 나가지고 있으니까 깨지겠죠, 반군들이. 그쵸. 그 당시로는. 그 인도 국경 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인도가 의도했겠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 파키스탄 쪽의 정부군이 인도 쪽을 공격하는 걸 빌미로 인도가 동파키스탄의 반군들 그 당시에 지원합니다. 아, 파키스탄 마음에 안 드네 잘 그렇죠. 됐다고서 그냥. 그러니까 인도의 결정적인 그 지원으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처음부터 딴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나라였지만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왼수죠. 그쵸. 왠지 학살했으니까.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인 인도와 이슬람인 방글라데시는 짝짝꿍이 된 거죠. 그쵸. 나 독립할 때 왜? 독립했으니까. 저게 저건 내 친구니까. 그쵸. 너무 좋게 지냈죠. 아, 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최근 방글라데시 인도가 또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 나빠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별로? 셰이크 하시나라는 지금 파키스탄의 전 총리, 지금 과도정부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대중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을 해요. 무려 1,4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돼요. 쫓겨나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인도로 도망가요. 인도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학살 싫어하는데 방글라데시. 그렇죠. 우리를 지금 또 도망간 독재자를 받아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셰이크 하시나는 인도 국부의 딸이에요. 얼마나 그 하시나를 미워하냐면 방글라데시 최근에 집회에 그 인도 국부 사진도 지워버린 집회를 발행할 정도로 하시나를 미워해요. 근데 인도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좋겠어요? 나빠지죠.
근데 이건 표면상의 이유고 뒤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뭐 개입할 건덕지가 없는데. 1대1로. 1대1로. 방글라데시를 통하면은 네. 이쪽 인도 동쪽에 있는 항구로 나올 수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항구. 그쵸. 파키스탄도 인도 서쪽에 있는 항구로 나오기 위해서 1대1로 거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물량 공세, 생필품 이런 게 고픈 거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아무래도 힌두교니까 예. 원래 도와주긴 했지만 종교적인 앙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 뒤에는 또 중국이 있는 거죠. 복잡하죠. 야, 그럼 중국은 막 이렇게 지원하면서 인도를 또 견제하고 본인들. 근데 중국도 또 코피 터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은 좋은 거 아니었어요? 왜요? 그냥 복잡한데. 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볼게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죠. 네. 탈레반이 뭐냐면 신학교 학생들이라는 복수예요. 이슬람교 신학교 학생들이 만든 정부란 뜻이에요.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샤리프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돼. 그러니까 막 이거 히잡 쓰게 하고 뭐 무슨 뭐 여자들 가혹하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 정부잖아요 지금. 그럼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럼 파키스탄하고 전략적으로 잘 맞을 거. 협력을 하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제 이전 정부, 탈레반 이전 정부, 미국이 지원했던 정부 때는 탈레반하고 파키스탄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또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또 하필 파키스탄으로 흘러가요. 카불 강하고 코나루 강이라는 강이. 네. 근데 여기다 또 댐을 세우겠대요. 아니 이게 다 이게 국가들이 물 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걸로 댐을 세우면 파키스탄이 또 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 인더스도 마르면 큰일 나는데. 맞아요. 또 있네.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또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또 재현이 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래도 파키스탄은 군부 정권이니까 율법 정권, 샤리아 이건 아니에요. 세속 정권이에요. 파키스탄 군부 세력들이 세속주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래도 율법에 가까운 이슬람 국가를 지향을 하잖아요. 탈레반은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에요. 신학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도 탈레반이 있어요. PPT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 정부하고 반정부군으로 전투해요.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이제 분쟁 이후에 파키스탄이 이례적으로 파키스탄 북부에서 이 PPT 파키스탄 탈레반을 제거하는 작전을 돌입해서 서로 교전하고 있어요, 지금. 막 사상자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 국가를 지향하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이슬람 세속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같은 탈레반이니까 이 지원하는 거예요. 야, 저기도 한번 뒤집어 엎어 봐라. 그리고 PPT의 은신처를 제공을 해요. 그럼 파키스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도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PPT를 도와줘요. 야, 이게 국제정치는 진짜 피도 눈물도 근데 없네. 피도 눈물도 없는데 또 이제 여기 뭐 또 하나가 터지느냐. wakhan 회랑이라고 있어요. wakhan 회랑. 이게 아프간 세력이 길게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약 한 20km 정도 폭 15에서 20km 되는 산악 지역이에요. 중국 쪽 신장 위구르하고 딱 다 있어요. 요게 한 300km 정도 될 거예요. 폭이 한 15, 20km 정도 되는 긴 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장 위구르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 신장 위구르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잖아요. 그 이슬람 무지하게 탄압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뭐 탄압하고 뭐 학대하고 뭐 무슨 고문하고 처형하고 뭐 그다음에 뭐 100만을 가둬서 무슨 시진핑 어록을 그런 장 많이 나왔죠. 맞아요. 뭐 성폭행하고 뭐 그럼 아프가니스탄이 봤을 때 중국은 아프가니스탄한테 공을 많이 들여요. 나 너 도와줄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향을 하잖아요, 이슬람. 그럼 원리주의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이슬람 같은 자기들 교도들을 탄압하고 학대하는 걸 탈레반이 좋아하겠어요?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장 위구르랑. 이 신장 위구르에는 ETIM,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단체, 그러니까 무장 단체가 활동을 하고 그 후속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배후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탈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wakhan 회랑에 2중 3중 막아서 철두철미하게 못 들어오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장 위구르? 이슬람을 탄압해? 이슬람을 탄압하는데 내가 중국이랑 협력해? 이게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속주의면 눈 감겠지만 지금 율법주의니까. 근데 파키스탄은 또 중국이랑 또 짝짝꿍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거 말씀만 들어도 여기. 그러니까 파키스탄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ETIM,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그다음에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이슬람 그 사람들의 이 종교에 대한 열정, 그 탄압, 그걸 그냥 참고 있겠어요? 계속 참고 학대받고 그 탄압하고 억압된 게 끝까지 가서 그냥 중국화 되겠어요? 뭐 투르크메니스탄부터 시작해 타지키스탄 쭉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신장 위구르 주변에는.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 수자원, 국익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판공호수라고 이거는 이제 카슈미르의 악사이친, 중국이 20% 카슈미르령. 왜냐하면 독립할 때 영국이 직할했던 데는 그냥 종교로 딱 나눠줬어요.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다음 인도. 근데 번왕국이라고 있어요. 그냥 자치를 하던 데예요. 이 카슈미르는 번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번왕국은 그냥 중립국가로 남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도부는 힌두인데 대다수가 인구 7, 80%가 이슬람이었거든요. 그 파키스탄계가 가만히 뒀겠어요? 봉기하니까 무서우니까 이 번왕국 왕이 인도에 협력을 요청했고 인도의 합병을 조건으로 인도가 개입해요. 충돌은 이게 47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45%는 인도가, 35%는 파키스탄이. 그다음에 악사이치는 중인 전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카슈미르 쪽의 영토 분쟁이 중국과 있죠. 인도의 서쪽의 분쟁인 거죠. 서북 쪽. 근데 동북 쪽은 어디냐? 아루나찰 프라데시. 인도 지도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띠로 방글라데시 이렇게 돼서 큰 지역이 이렇게 중국과 붙어 있어요. 그쪽에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라고 굉장히 큰 주거든요. 중국은 이거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인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일촉즉발이죠. 야, 이게 중국, 인도,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지금 뭐 안 낀 데가 없어. 다들 서로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섞여 있어서 누가 뭐 착하다, 나쁘다, 유리하다, 강하다 이걸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불리한 거는 파키스탄인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봤을 때. 파키스탄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급속히 성장하잖아요. 파키스탄은 지금 IMF 구제 금융을 받아요. 아, 경제가 어렵구나. 지금 이번에 파키스탄이 오바에서 초기 정과를 강경하게 된 이유도 뭐냐? 그 뒤에 무니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샤리프 총리는 좀 그분한테 좀 실례지만 군부가 나서면 바로 실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파키스탄은 4번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세가 지금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이 전편에서 샤리프 총리한테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기지가 타격받았는데 무니르가 육군참모총장이 왜 얘기를 해요?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무니르는 지금 나오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권이 강해요. 근데 경제적인 불만은 하늘을 찌르죠. 지금 2022년에 난 홍수 아직도 복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그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졌거든요. 전체 예산의 무려 7분의 1 국방비가 아니라 를 핵무기에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국방비의 절반을 핵무기에 쓴다는 말도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국방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북한 보세요. 저 가난한 구축하면 쓰러지잖아요. 이 파키스탄은 거기다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항상 군부 쿠데타 4번 있을 때 인도는 쿠데타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쿠데타는 군부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군부는 식민지와 관련이 있어요. 식민 지배 체제가 영국이 그 소수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지배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현지인들을 친영 세력으로 만들어서 지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영국의 하수인이 되는 군대가 발달합니다. 그 군대의 간부들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해방이 되면 광복을 하면 독립을 하면 그 식민지가 심어놓은 군부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왜? 민도가 낮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왜 인도와 이 차이가 있냐면 세포의 난이라고 있어요. 1857년 이전에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내세워서 간접 통치를 했고 그 동인도 회사가 밑에 사병 이 인도인들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에 대한 그 용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57년에. 그러니까 인도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직할로 바꿔요. 근데 이 세포의 반란 때 주력이 바로 힌두교도들이었어요. 어디? 벵골 쪽. 지금 인도의 동쪽에. 네. 이쪽 펀잡 쪽은 이슬람 쪽이 많거든요. 서쪽, 파키스탄 쪽. 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영국은 힌두교도들의 그 용병의 장교 세력화는 막아요. 네. 그리고 이쪽 펀잡 쪽에 시크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키워요. 그러니까 1947년 인도가 파키스탄 독립할 당시에 이슬람교도의 정예 엘리트 장교들이 많아요. 이쪽보다. 그쪽을 영국이 의도적으로 키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독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부 엘리트들이 잡아버리는 거죠. 이쪽은요. 힌두 쪽은 많이 눌렀잖아요. 세력이 약하죠. 네. 그리고 인도는 파키스탄 보면서 의도적으로 군의 힘을 빼요. 군을 힘을 빼요.
쿠데타할까봐. 아, 그쪽 어차피 같은 이슬람인데 마음 먹고 뒤집어 엎으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인도는 의도적으로 군의 정찰을 막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군실 출신이 유력한 뭐 정치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파키스탄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영국에서 뿌리를 둔 이 식민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견제를 하면은 군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꾸 막. 약해지죠. 아. 약해지니까 파키스탄은 결집력이 강하고 그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항상 이 긴장 상태고 네. 그러니까 군이 강하죠. 그 가난한 나라 핵을 똑같이 1998년에 동시에 핵보유국이 되죠, 인도랑. 아. 인도는요, 느슨하니까. 아줌 전차 개발하는데 30년, 비행기 개발하는데도 30년,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는데도 30년, 전폭적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슨한 이런 어떤 군에 대한 통합력 이런 게 약화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파키스탄, 이쪽은 방대하지만 느슨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5월 7일 날 첫 교전에서 코피 터진. 그리고 2019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파키스탄 카시미르령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이 본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죠. 이 인도 카시미르령에 있는 경찰학교를 습격해서 그때 36명이 사망을 해요. 이때도 인도가 공격을 하면서 인도 공군기 2대가 격추됩니다. 미그 21기가. 그때는 할 말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F-16을 썼거든, 한 단계 위에. 그래서 인도군 이제 조종사 한 명이 불행하게도 파키스탄에 떨어져요. 붙잡혀 생포돼요. 막 의도 맞고 막 조롱당하고 막 이런 게 다 찍혀서 나오고 그냥 인도가 징배당했죠. 나중에 송환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그런 군의 통합력, 총체적인 지휘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합적인 작전 지휘 체계도 인도는 나중에 만들어져요. 다 뭐 군이 모일까봐. 아, 그러니까 자꾸 막 통합돼서 전투를 잘할 수 있게 하면 자꾸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화할까봐. 아, 뒤집어 엎을까봐. 의도적으로 이제 그게 인도군 전투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62년 중인 전쟁 때도 쉽게 말하면 인도 수도 델리까지 함락당할 할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패배해요. 중국군 포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군 포로는 4,000명에 다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전과에서 뭐 1차, 2차 세계는 다 참전했죠. 그건 다른 얘기고 영국군 회원이니까. 이번 4월 7일 코피 터질 때까지 인상적인 모습은 물론 4번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볼륨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전쟁은 5월 9일 파키스탄 공습이다. 일방적으로 이제 파키스탄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도군이 예상보다 취약한 전투력을 보이는 데는 인도 정부의 전략적인 군의 통합력 강화, 이걸 약화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9일 날 인도군이 통합 폭격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박살내면서 또 방산주가도 뛰었잖아요. 이제 오랜 몇십 년 동안 그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치도 안정화됐고 경제도 발전됐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방산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번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인도가 자체 개발한 많은 것들이 효과를 탁월하게 발휘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이 군사적 긴장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인도의 향후 방산 능력은 그동안의 많은 혼란, 그 다음에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요즘 유튜브 보면은 썸네일에는 저 인도 라팔 깨져가지고 KF-21 사갈판이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범람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라팔 더 살지도 몰라요. 네, 라팔은 탁월한 비행기입니다. 탁월한 비행이다. 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라팔은 4세대 전투기로 시작이 돼서 4.5세대로 진화해 왔습니다. KF-21은 4.5세대에 출발해서 5세대를 지향하고 6세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태생이 다른 거죠. 태생이 다른 거죠. 자전거에 모터 달면 오토바이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좋은 자전거에 모터를 단 게 라팔이고, KF-21은 처음부터 오토바이고. 이름 국뽕인가요? 차이가 있군요. 아무리 개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향후의 확장성을 보면 KF-21이 탁월하다. 볼 수 있어요. 박사님,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약간 중국이 반사 이익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인도가 이번 기회로 이렇게 결집도 하고 군사력도 강화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인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계와 능력을 동시에 확인했겠죠. 한계와 능력을. 뭐 당장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끝나자마자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리거든요.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제력을 비교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언제 또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파키스탄은 언제 뒤집을지도 모르고 정정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파키스탄 탈레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슬람 율법을 지향하는 이슬람주의자들 그다음에 세속 정권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인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인도도 한계는 있다. 인도도 역시 종교. 자본주의의 발전은 핵심적으로 세속화거든요. 그러나 인도는 힌두교, 아직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처럼 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상당 부분 발전하겠지만 세속화. 자본주의는 긴 중세의 신의 영역에서 신정의 세계에서 긴 세속화의 시간을 거쳐왔거든요. 사회주의는 단기간에 세속화하잖아요. 종교인들을 막 처형하잖아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세속화됐거든요. 이런 세속화된 중국과 아직도 종교의 발목이 잡혀있는 인도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근본적인 근대성의 지표를 봤을 때 인도는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력의 일본, 미국, 그리고 뭐 대만, 우리나라도 뭐 호주, 캐나다와 같이 이게 서방권에 묶이는데 이 미국 서방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서방의 입장에서는 막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왜냐하면 자본은 안정성을 추구하거든요. 양쪽 다 인도 파키스탄이 무기의 백화점이니까요. 라파를 떨어뜨린 프랑스제 다소의 전자전기는 파키스탄에 있고 떨어진 라팔은 프랑스 다소 사고고 스웨딘제 사브 에리아의 전자전기 조기경보 통제에 있는가 하면 인도는 사브의 전자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럴 수는 없고요. 크게 보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글로벌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에 좋지는 않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쿼드를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인도가 원래 요랬다 저랬다 모두의 실리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실용외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엔 요랬다 저랬다 믿지 못할 외교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중국의 끈끈한 연대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인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도 협력하겠죠. 오죽하면 튀르키예가 파키스탄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인도의 최애 관광지인 튀르키예 안 가 우리 물건도 안 사?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나쁘진 않죠. 쿼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인파 분쟁은 결코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는 또 언제 또 나쁜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 투자하실 때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